올해 초임 교사가 돼서 또 다른 교사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많은 점들을 배우고 또 학생들에게 적용하려고 수업 한마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수업이랑 평가를 변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도 실제 이 나눔을 좀 공유하고 실제 수업 사례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익입니다. 오늘 2016 수원 사통팔달 이음 수업 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수업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업 한마당은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으로 한 수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석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런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문 수업 내용이 교과서 속에 머무는 고전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극히 삶에 연관시켜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제 또는 하기 싫은 과제더라도 학생들이 조금씩 해보면서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으면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통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소 지루하거나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게임 미션 요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문법 개념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전 수필이나 현대소설 그리고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기술보다도 이제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미술이 중요한데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경험이나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아이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자존감도 향상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작게 출발해서 내가 하나씩 성공하면서 성취감 느끼고 그걸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길러진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역사가 외워야 된다, 다 암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수업이 아니라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암기를 벗어나서 역사라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목표로 두고 있고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들이 자기 성찰의 가치를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5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를 해소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성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중요한 삶의 태도로 인식하면 자기 발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 학생들과 과학적 탐구 방법을 배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결을 위한 탐구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탐구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 프로젝트 학습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에는 문제 기반 학습하고 흡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똑같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 기반 학습은 실제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 기반에서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학생의 주도성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과정도 학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기반 학습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질문 수업의 중심으로 학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학생들의 질문하는 힘은 더욱더 커졌고 프롬프트의 질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하는 힘이 반드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수업이 어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면 요즘의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대답할 수 있는 수업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교사가 던지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질문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과인데 과학과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학생의 배움은 경험 자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경험을 통한 성찰에서 일어난다 라는 존 듀이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즐거운 활동뿐 아니라 활동에서의 성찰을 꼭 담아서 배움이 더 잘 일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듣고 왔었던 그 수업이 토론을 한번 실습을 해보는 수업이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처럼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제가 만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시켰을 때 좀 이런 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또 이런 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에도 이걸 활용을 잘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교사 주도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AI 사회에서 아이들이 AI가 주는 정보만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좀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업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